건물 팔아서 40억이 생겼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요? 서초동 5층 건물을 116억에 매각한 건물주는 이런 고민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인과 미혼인 두 아들 3명이 함께 살고 있는데 아들들은 조만간 결혼해서 분가할 예정입니다. 40억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아파트를 살까요? 상가주택을 살까요? 아니면 건물에 다시 투자할까요? 오늘은 자산 40억 포트폴리오 설계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건물주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초동 소재 5층 건물을 8년간 보유하다가 116억에 매각을 결정하셨습니다. 대출금 43억, 개인 채무 3억, 임대 보증금 6억 5천, 그리고 양도소득세까지 다 빼고 나니 손에 쥔 현금이 40억이었습니다. 이분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본인은 연금으로 월 300만원을 받고 계시고 8년 전에 주택을 매각한 뒤 영등포에서 월세로 살고 계셨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80만원이었죠. 두 아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장남은 강남에서 회사원으로 근무 중이고 올해 안에 결혼 예정입니다. 차남은 대학원생이고 1년에서 2년 사이 결혼 계획이 있었습니다. 건물 지분은 3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3분의 2, 두 아들이 각각 6분의 1씩이었죠. 그래서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40억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요? 아들들에게 결혼 자금으로 얼마를 줘야 할까요? 본인 앞으로 임대사업을 해야 할까요? 아파트를 사서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증여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 가족의 니즈를 정리했습니다. 본인은 노후 임대 수익이 필요하고 두 아들은 결혼 후 주택이 필요하며 당장 세 식구가 함께 살 집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아파트 4채 매입입니다. 본인, 장남, 차남이 각각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씩 사고 두 아들 공동명의로 7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더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녀 현금 3억은 본인이 보유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아파트 3채 매입입니다. 3명이 각각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씩 사고 차남명의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합니다. 자녀 현금 10억은 본인이 보유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아파트 2채와 상가주택 매입입니다. 두 아들은 10억짜리 아파트를 각각 사고 본인은 상가주택을 매입합니다. 실투자 13억에 보증금 7억 승계로 20억짜리 상가주택을 사서 상가는 임대하고 주택 부분에서 차남과 함께 거주합니다. 자녀 현금 7억을 보유합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 아파트 한 채 매입 한 채 전세 그리고 근생건물 매입입니다. 장남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본인과 차남은 7억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6억짜리 근생 건물을 3명 공동명의로 매입합니다. 실투자 23억, 보증금 3억 승계, 대출 10억을 활용하는 방식이죠. 나중에 차남이 결혼할 때 전세를 빼서 아파트를 사주고 본인은 근생 건물 5층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거주합니다. 5번째 시나리오 아파트 전세와 현금 분배입니다. 본인 명의로 50평형 아파트를 10억에 전세 계약하고 두 아들에게 각각 10억씩 현금으로 주고 본인은 10억을 현금으로 보유합니다. 나중에 아들들이 독립하면 전세 10억과 현금 10억으로 아파트 2채를 사거나 상가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합니다. 각 시나리오마다 장단점이 명확했습니다. 아파트 위주로 가면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고 상가주택이나 근생건물로 가면 수익률은 높지만 관리 부담이 큽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면 유동성은 확보되지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증여세 문제였습니다. 건물 매각 대금을 자녀들에게 나눠줄 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나중에 상속세로 처리하는 게 유리할지 세무사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건물주는 세 번째 시나리오를 선택하셨습니다. 두 아들은 각각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하고 본인은 20억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해서 임대 수익을 얻으면서 차남과 함께 거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이 시나리오를 선택하셨을까요? 장남은 결혼 후 바로 독립이 가능하고 차남은 당분간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뒤 독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가 임대 수익으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필요하면 상가주택을 나중에 매각해서 다른 투자도 가능합니다. 큰 목돈이 생겼을 때 절대감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본인은 노후 임대 수익이 필요하고, 장남은 결혼 직후 독립이 필요하며, 차남은 아직 학생이라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타이밍에 맞춰 자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세금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한 가지 용도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가주택이나 건물로 수익률을 높이고 일부 현금으로 유동성을 유지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목돈이 생겨서 자산 배분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 구성원의 니즈, 세금 설계, 포트폴리오 균형까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실전 사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채널 정보란을 확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